번이냐? 6강이네요. 6강. 명도와 채도 그리고 반사빛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색의 3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색은 색상과 명도와 채도로 나누어집니다. 저는 이런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기 싫어하는데요. 지금은 정말 기초 이론이다 보니까 기초적인 걸 그냥 들으세요. 외우실 필요도 없고 적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색에는 명도와 채도가 있습니다. 자, 그럼 명도는 뭐 V자로 표기되고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그냥 명도는 밝기입니다. 우리가 염색약에서 1부터 13, 14까지 있죠. 그러면 색상이 낮을수록 명도는 낮아요. 즉 어두워요. 명도가 높을수록 밝기는 밝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3레벨, 14레벨이 가장 밝죠. 명도가 낮을수록 어둡고 높을수록 밝다. 그냥 명도는 밝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V자로 표기한다고 하는데 V자로 표기하지 말고 그냥 명도라고 얘기해요. 면레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채도는 C라고 표기를 하며 색의 맑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한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정말 진한 빨강이다. 그러면 채도가 많다. 채도가 높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묽은 흐린 빨강이다. 그러면 채도가 낮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낮은 채도를 1도, 가장 높은 채도를 14도 라고 표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명도는 밝기를 뜻하고 채도는 맑기를 뜻한다. 그러니까 밝기와 맑기의 차이다.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그냥 채도는 치우고 그냥 명도만 생각하세요. 밝기만 생각하세요. 명도가 낮으면 색상은 어둡고 명도가 높으면 색상은 밝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염색약에 7.12라고 칩시다. 그러면 앞에 7은 명도예요. 그러니까 밝기. 7레벨이면 우리가 1부터 그 염색약 회사가 1부터 15까지의 밝기가 있다. 그러면 7 정도의 밝기 갈색약이라는 뜻입니다. 왜? 염색약의 베이스는 전부 갈색입니다. 그래서 7레벨 정도 밝기의 갈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 붙는 숫자나 영어가 반사빛, 즉 채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은 염색약 회사에서 반사빛을 숫자로 표기를 해 놓은 곳이 있고 또는 영어로 표기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앞에 붙는 게 영어든 숫자든 예를 들어서 7.12다. 그러면 7레벨의 갈색에 앞에 붙는 1이 주 반사빛입니다. 그 염색약 색깔이란 말이에요. 7, 80% 그냥 실내에서 딱 비추는 빛, 그게 주 반사빛입니다. 그리고 뒤에 붙는 2라는 숫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보조 반사빛입니다. 그러면 햇빛에 나가면 살짝 두르는 빛. 그럼 내가 7.1인데 이 염색약 회사를 보니까 1은 애쉬다, 2는 보라다. 자, 이렇게 내가 표기법을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이 회사의 이 7.12라는 약은 7, 80%의 빛은 애쉬 빛을 띠며 햇빛에 나가면 보랏빛을 도는 약이구나. 그러면 이거는 보랏빛을 띠는 애쉬 갈색 약이구나. 7레벨 명도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7.12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주 반사빛이 애쉬고
2차 반사빛이 보라다. 이거를 조금 아시는데 우리 아주머니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애쉬 바이올렛, 우리가 너무 어려워하는지 영어가 나왔어요. 영어가 나오면 일단 몰라. 그러면 긴 게 그건 것 같아요. 애쉬 바이올렛이다. 그러면 바이올렛이 길죠. 그럼 바이올렛 약인 줄 압니다. 자, 애쉬 바이올렛은 애쉬 약입니다. 거기에 햇빛에 나가면 보조 반사빛으로 보라를 띠는 애쉬 약이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보랏빛 약, 애쉬 빛을 띠는 보라색 약을 하려면 애쉬 바이올렛이 아니라 퍼플 애쉬가 되겠죠. 그래서 보라색이 먼저 앞으로 와야 그 색이 주 반사빛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알겠죠? 그럼 선생님, 저는 쓰는 염색약 회사가요, 이름 뭐고 이는 뭐예요?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고, 내가 쓰고 있는 염색약 회사에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재료상한테 문의를 해서 이 염색약의 반사빛 표기를 달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 내가 염색약을 조금 더 알기가 쉽겠죠? 앞에 나오는 큰 숫자, 한 가지 숫자는 밝기인 명도를 뜻하고, 뒤에 나오는 첫 번째 숫자는 7, 80%의 주 반사빛, 그 뒤에 나오는 마지막 표기는 2차 반사빛인 20, 30% 보조 반사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지금 1강부터 7강까지 쭉 찍고 있습니다. 자, 바로 7강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시끄럽죠?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자, 7강은 염색의 테크닉 기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염색의 테크닉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양하게 알려면 그거는 나중에 알아도 괜찮고요. 오늘은 기본적인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크닉, 원터치가 있죠. 원터치, 말 그대로 한 번에 터치한다. 뿌리부터 한 번에 다 때려 바른다. 언제? 보통은 우리가 톤 다운을 할 때, 어두운 색으로 할 때, 새치 염색을 할 때 나는 톤 다운을 원터치로 바른다.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죠. 뿌리부터 그냥 한 방에 양껏 바르시면 됩니다. 몇 레벨까지? 자,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6, 7레벨까지입니다. 6, 7레벨까지는 원터치를 하고 8레벨부터는 투터치를 하자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내 약은 9레벨까지 원터치를 하는데요? 이래요. 그럼 하세요. 하시면 돼요. 본인이 기준을 잡고 나는 7레벨까지 또는 8레벨까지는 원터치를 한다. 요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해본 결과 보통은 한 8레벨까지는 원터치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가 실력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전하게 7레벨까지는 원터치를 하시고 8레벨부터는 투터치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투터치 기법. 자, 투터치는 말 그대로 두 번 터치한다는 겁니다. 자, 뿌리가 2cm, 뿌리는 무조건 우리는 평균적으로 뿌리가 가장 길면 3cm까지로 뿌리를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냥 2cm로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그래서 뿌리 2cm 띄우고 바깥쪽 먼저 바르고 15분 후에 뿌리 바르는 기법을 투터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15분에서 20분 후에 머리를 감으면 되겠죠. 자, 3터치. 뿌리가 많이 자랐습니다. 그러면 뿌리 띄우고 자라난 부위 먼저 바르고요. 15분 후에 기염부 바르고요. 바로 시간차 없이 뿌리 바르는 기법. 이 기법을 3터치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룩이 안 지는 가장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그 다음에 오블럭 기법이 있어요. 오블럭 기법. 자, 오블럭 기법이 뭐냐면 우리가 머리를 일반적으로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누죠. 일반적으로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누는데
뚜껑이 가장 잘 나와요. 그래서 연모, 가는 모들 있죠. 가는 연모들 밝은 색으로 톤업을 할 때는 여기 뚜껑만 빼주는 겁니다. 여기 뚜껑만 빼서 한 섹션을 빼줘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바르고 마지막에 뚜껑을 바르는 기법을 오블럭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톤, 온, 톤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같은 톤을 명도만 다르게 배치를 하는 기법을 톤, 온, 톤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콤, 온, 콤. 콤온, 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빗살에다가 약을 묻혀서 쓱쓱 빗는 기법을 콤온, 콤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슬라이싱 기법, 한 슬라이싱만 떠서 한 면만 떠서 하는 기법을 슬라이싱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점점 밝아지고 점점 어두워지는 기법을 그라데이션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옴브레 기법이 있고 또 호일 워크가 있고요. 그리고 발레아주 기법, 또 여러가지 기법이 있지만 기본적인 기법은 원터치, 투터치, 쓰리터치, 그리고 우리가 오블럭 기법, 이게 가장 중요한 기법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